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 감금이 증폭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ODA는 전례 없이 늘어났습니다. 21년에 4건, 22년에 1건,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납치 감금 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23년도에 17건, 24년도에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21년에 1,005억 원에서 25년에 4,353억 원으로 4배가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2년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한도를 기존의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했고 24년 5월에는 이를 다시 30억 달러로 2배 늘리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한국 ODA를 받는 국가 중에서 최대 수혜국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의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동안에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ODA 민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윤석열 정부가 특정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고려해 ODA를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함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캄보디아 원조 예산과 증폭되는 우리 국민 납치 실종을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업 선정 과정과 집행 절차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관련 TF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전 국가적인 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던 태도와 대비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납치 실종 건수가 24년 220건으로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ODA 예산은 전례 없이 높여놓고 우리 자국민을 지킬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한 무능한 외교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일까? 혹시 현재 재판 중인 김건희 씨와 통일교 사이의 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지금 정부처럼 강하게 사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특히 필리핀 차관 사업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재판 중인 김건희 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통일교라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캄보디아 ODA와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는 투명하게 전수조사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이 조금 여러 의혹이 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점검을 좀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거에 약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분절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계가 있었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더 후속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된 ODA 사업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민의 안전 확보, 수사 협조 등의 조건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질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예. 이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전 정부가 해놓은 방산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허점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본 계약서를 확보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수출 계약서 원본을 확보 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이사, IPS 같은 수천억 리스크 조항을 사후에만 알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로 나서서 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TF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살펴봤는데요. 이게
B2C, C2B 해가지고 아마 그 여러 비밀 조항들이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비용 리스크, 추가로 발생할 거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 정부 승인 절차 때문에 폴란드 사업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든가 지체 상금 발생 가능성 관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적 체계에서는 조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전력 공백을 방치한 졸속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방산 산업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FA50 수출 일정 때문에 우리 공군의 TA50 블록2 전력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화를 위해서 당초에 배정된 20대 중에 절반을 수출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방산 수출 실적과 전력 유지 둘 중에 우선순위의 판단 기준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 당시 아마 결정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걸로는 뭐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를 팔아서 방산 치적을 쌓은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속 계약의 연쇄 차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지금 FA52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쇄 지연이 불가피한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뭐 저희가 파악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3개국 계약 이행, 간섭 해소 계획하고 완충 버퍼를 검증하는 컨트롤 타워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이 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용 분담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GFI, LD 등 손실 가능성 진단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방산 수출 계약 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1분 더 드리세요. 폴란드 FA50 사업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되고 꼭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꼭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산 수출이 민간 기업뿐 아니라 국가 신뢰가 걸려있는 전략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보니까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정부 디브리핑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숙제인가요? 예, 뭐 저희 사실 국방부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는데 저희 국조실이 사실 뭐 다 챙기기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죠. 직접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주고 코디하거나 사실은 체크하거나 관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예, 예. 방산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예, 알겠습니다. 자,